우리가 이제 어떤 그 칸막이 쳐진 어떤 학제에 갇혀 있지 않고 이렇게 그 다양한 학제들을 갖다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이 주제로서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크게 이제 어떤 철학적으로 하나 봤을 때 먼저 이제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제 평생 교육을 갖다 언급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의 공간이라는 주제와 그 다음에 장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묶어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우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보통 얘기는 그 공급자 중심의 그 사고를 지금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공간, 정서적인 공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도 좀 인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관계적인 공간들, 관계성을 갖다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즉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어있는 것을 갖다가 채우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 체험과 삶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생산해가는 어떤 산물일 건데,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했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 공간을,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지속성을 갖다가 지속해 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 지금 도서관이라는 하나의 공간, 그 다음에 장소와 공간, 그 다음에 연구, 그 다음에 대학.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기관과 아니면 기업, 지자체, 지역 공공기관들을 시민의 이용자들과 어떤 공동적인 어떤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갖다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좀 고민을 갖다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핀란드에서는 그게 이제 리빙랩이라고 이렇게 어떤 이 지역 사회 발전과 어떤 기업의 그 당면 과제에 대해서 그 대학들이 어떤 새로운 해법을 갖다가 내놔야 되는데, 그 이제 서로 이제 협업해 가지고 어떤 공동의 가치를 갖다가 창출해 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빨리 어떤 신제품을 갖다 발굴해 가지고 시험 검증해 가지고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리빙랩과 같은 어떤 환경들이 필요할 건데, 기업 대표자는 무엇을 갖다가 우리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이제 어떤 공동체의 이제 가치와 목적을 따라 이제 어떤 시민 우리의 정치적인 의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실현시키려고 재원을 투자할 것인데, 그러면 대학하고 이러한 연구기관의 단체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이렇게 골머리 이제 저는 이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이라는 도서관의 이제 도서관의 그 역할도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이제 공부하는 어떤 그 학습하는 장소인데, 이제 핀란드의 그 오딘이라는 아까 도서관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하나의 미팅 장소, 그러니까 누군가의 만남, 그러니까 하나의 관계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공간의 역할로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누구와 어떻게 어떤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맺을 것인가,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기 뭐 사실 그 리빙랩 한국에서 요즘 굉장히 이제 그 과학 분야에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어플라이해서 그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으시고, 오늘 말씀하신 거 이제 관계성, 그러니까 공간이 그 독립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제 공간을 창출해낸다는 말씀이 바로 그 리빙랩의 실제 이제 주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증되어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더 퍼져나가서 주요한 그 연구 결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대학과 기업과 그다음에 사회가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사실은 뭐 또 뭐 수목사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리빙에 관련돼서 근데 이전에 제 생각에는 우리 신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허락하면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고 저희들 마무리하면서 추구적으로 저희들 저녁을 또 미팅으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하면서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목사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공간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에서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좀 분절되어서 공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공간혁신 같은 경우에도 공간혁신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이 중요한 필요성에 따라서 교육계 분들이 교육계들 중심으로 모이고 건축, 지역학 이런 분들끼리 모여서 따로따로 이제 그 안에서의 방향들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떠한 뭐 단체나 어떠한 무슨 학회나 이런 데서 이런 기회의 제공을 좀 통해서 공통적인 관계로서 봤을 때 역할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각 단체에서 추구하는 지향하는 바가 또 다를 수 있는데 그 공통적인 목표는 동일할 거다. 혁신이라고 나아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그래서 그를 접목할 수 있는 좀 융합적인 그 안목을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그 공간 혁신이다 하면은 교육학적에서 바라보는 공간이 나아가야 하는 곳은 그 단순한 위치 접근성, 여기 이제 도서관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그 관점에서 뭐 만들어진다 저야 하는가라는 거는 건축학 관련된 전문가분, 계획학 관련된 전문가분이 주력이 돼서 하시겠죠. 그러면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계층화와 관련돼서 뭐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해야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던가 이런 식의 방향은 그렇지만 그 교육 공간 도서관이나 뭐 대학이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방향성, 지향성을 이제 교육학 관련돼서 있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들어와서 그걸 같이 설계를 해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외국에서는 실제 이 부분이 얼마나 서로 간에 한 공간에 그 쌓여 있는 담이 오픈되어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좀 제공되어져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신 말씀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또 이수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또 유럽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두바이에서도 일을 하고 그래서 그 관련돼 있어서 이제 해외 사례들도 많이 이렇게 있으신데 공간 활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공간 활용보다는 지금 아까 커뮤니티 대학에 대해서 발표를 잠깐 해주셨는데 짧게 느꼈던 게 개인적으로 그 군 경험을 카투산에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군에 가기 전에는 미군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가서 보다 보니까 정말 지역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군에 자원 입대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주 순수하고 순박한 15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금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대학이 다 무조건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들만 양성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정말 꿈도 많고 지역에 인재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한 그런 공간도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느꼈고요. 나머지는 좀 식사하시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 말씀? 이 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네, 뭐 현재 그 공공도서관이랄까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구에서도 공공도서관이 이제 두 곳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보니까 이제 이 어린이 이 도서관이라고 해서 책 대출해주고 그리고 어린이 관련돼서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작가 추천 뭐 도서 관련돼서 뭐 토론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은 이제 좀 예산이 부족한 측면에서 이제 그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이제 그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어린이 위주로 해서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걸 이제 좀 더 앞으로 더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일반 그 대중들도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서 지역의 어떤 뭐 예술가나 뭐 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다 서민 밀착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그 외연성을 좀 확장해 갈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일반 이제 이런 성인들, 저도 이제 주로 도서관 가보면 성인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뭐 이런 어떤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목적, 그런 쪽이 이제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이런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정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자재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이 늘려서 일반 대중들이 아무런 어떤 제약 없이 와서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요즘 그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대학 그리고 지방 대학 측면에서도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어떤 지역 대학들이 어떤 개방성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게 대학 그 위주의 어떤 학생들 위주의 어떤 우리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쪽 매우 제한적이더라고요. 도서관을 가보더라도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이용하려면 뭐 회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일이 출입구에서 이렇게 통제를 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나 이렇게 누구나 와서 쉽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는 도서관에서 그런 제한은 없거든요. 누구나 들어와서 뭐 컴퓨터 시설도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우리 그 어떤 지역 대학들이 그런 점도 좀 더 개방성을 높여가지고 누구나 들어와서 이렇게 쉽게 어떤 정보 이용해서 제한적인 사람들한테도 개방을 해 나간다면,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도 어떤 밀착성이 높아져서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는 좀 더 우리 그 일반 지방 대학들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뭐 이런 어떤 그 뭐 리빙랩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뭐 전문가들께서 이제 이렇게 뭐 상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이렇게 4,400명에 나타나는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이 도시 공간 혹은 특정 공간에서 이제 투입을 해서 리빙랩의 형태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리빙 라이브러리,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4,400명 기술들이 이런 라이브러리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의 미래적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리빙 라이브러리, 그 우리가 전자책이 지금 외국은 많이 보급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실제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해주는 전자책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 출판되어 있는 게 굉장히 오래되고 양도 적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신문에서 봤을 때 주요 키워드를 검색할 때 한국은 소크라테스, 근데 만약에 그 소크라테스의 티르것을 틀리게 하면 그 주요 관련되어 있는 서적들이 검색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주요 이렇게 연관성으로 좀 같은 안서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또 있다라는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좀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도서관의 활성화 좀 지역 중심으로 했을 때 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빅데이터 말씀하시죠. 아니, 도서관의 접근성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했던 이제 프로젝트, 이거는 뭐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지역 커뮤니티를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도시의 도서관에서 자기네들이 도서관 이제 액세시빌리티를 높여주고 싶은데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려 그러면 이제 도서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로인컴들이 많고, 그다음에 차가 없어서 도서관에 오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이동 도서관 있죠. 그리고 차 트럭에 해가지고 한 그 이동 도서관에 운영하고 할 베스트 라우스를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지리 정보를 가지고 지역을 공간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 저한테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로인컴 피플이 제일 많이 살고 버스 라웃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쪽이 버스에서 억세스하기가 힘들고 그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외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책을 보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나 또 특히나 그런 분들은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은 인터넷 액세스빌리티조차도 떨어지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동반해서 하는 거를 제가 서포트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기반 시설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미국에 비해서 가격도 싸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한국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런 시설물의 빈도를 늘리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강점은 분명히 클 거다. 이런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또 중지를 모으는 일들은 차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좀 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된 관계로 저희들 마치고요. 앞으로 이제 6월달부터는 저희들 그 미리 보는 미래사회 그 미래파를 직접 생강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는 제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한국 미래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거든요. 앞으로 아니 이거 자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기 6월부터는 제가 가능하면 이제 직접 이제 강의도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논문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김동 교수님도 이렇게 모시고 지리정보에 대한 거 뭐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도 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의도 좀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걸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설 관계로 이렇게 못했지만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